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 시나리오가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를 조광특위 위원으로 기용해 쇄신을 하겠다는 구상인데요. 순탄하게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 더정치에서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자유한국당 조광특위 위원으로 내정돼서 인적 쇄신을 주도한다. 이게 지금 뉴스입니다. 조광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의 준말인데 조광특위 뭐 하는 곳이죠? 조광특위는 정당의 선거나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선거를 잘 대비하거나 조직을 정비해서 인적 쇄신을 단행하기 위해 보통 구성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통상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의 교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국 대의원대회 전초전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조광특위에서는 각 지역 당협위원장을 결정하고 당협위원장은 다시 당의 대의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대의원들이 당대표를 뽑기 때문에 보통 전당대회 전초전이라고 불리는 거죠. 자유한국당도 내년 2월에 전국대회를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조광특위 활동에 당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본来이제 4고 지구당, 지금 지구당이 없으니까 4고 지역구 이 정도 표현할 수 있겠죠. 조직에 이제 문제가 생긴 곳 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물갈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제 컷오프를 시키고 그 자리를 이제 말 그대로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임시 기구입니다. 항상 소집됐다가 또 활동하고 해산하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상대책위원회 결의로 당협위원장을 전원 지금 사퇴시킨 상태죠. 네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조직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전체 그 당협위원장들을 한번 스크린 해보겠다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여기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아주 많이 새로 임명하는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게 되면 대폭 물갈이가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몇 명에 그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소폭 물갈이가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봐야죠. 사실은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 처음엔 좀 이렇게 낮게 갔습니다. 당무 감사를 조금 세게 하는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사무사했어요. 그렇습니다. 갑자기 전원책이라는 좀 약간 유명 인사를 이렇게 영입했다고 봐야 되겠죠. 영입해서 이제 뭔가 좀 인적 쇄신에 좀 상당히 좀 드라이브를 거는 좀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조광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가 이제 내정이 된 거고, 전원책 변호사는 썰전으로 상당히 대중적 인지도를 얻은 인물이에요.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사람이죠? 저도 이제 TV로만 봐온 분인데요.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수 논객으로 유명세를 얻게 됐고, 말씀하신 대로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이제 같이 출연하면서 더 유명세를 얻었는데요. 지난해에는 TV조선에서 메인 뉴스인 뉴스나인 앵커를 맡게 됐습니다. 당시 그 발언으로 인해서 방송위원회부터 이제 행정 지도를 받게 됐는데요.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정사업본부에서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의 출생 100주년 기념우편을 발행하다 취소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전원책 당시 앵커는 옹졸한 처사입니다. 대통령님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방통위에 행정 지도를 받았고 또 이 때문에 중립성 비판을 받았고 결국 그래서 이 때문이라고 할 수는 정확하게는 할 수는 없지만 4개월 만에 하차를 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건전 보수 인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소신 보수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분이 변호사지만 변호사라기보다는 방송인, 정치평론가 이쪽이 좀 더 정체성이 가까울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은 방송을 좀 같이 한 경험도 있고요. 네. 근데 이제 뜻밖의 이분이 변호사보다 더 본래 이전에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분이 시인이에요, 시인. 아, 그래요? 예, 정식으로 등단한 시인이고요. 또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자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썰전 출연 한참 전부터 이미 2000년대에 그 텔레비전 또 라디오의 보수 논객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에 보수 논객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던 시절에 여기저기 보는 데 다 나가서 이제 상당히 좀 보수의 어떤 원칙적인 입장을 대변하면서 이분 이제 별명을 거성, 그러니까 큰 별이란 뜻이죠. 이른바 그 보수 논객 중에서 유일하게 돋보인다. 네. 그래서 전거성이다. 이제 이런 별명으로도 불렸던 좀 약간 그 독특한 이런 이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어떤 그 보수의 어떤 정통 보수라고 할까요? 뭐 도덕적 보수, 뭐 이런 쪽 가치를 표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좀 비판적 네. 입장에 서기도 했고요. 좀 굉장히 좀 낭만적인 데가 있어요, 뜻밖의. 그래서 뭐 평론은 굉장히 좀 잘할 수 있고 좀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직접 자기 손에 흙을 묻히고 피를 묻히고 이제 정치를 하러 들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전 좀 개인적으로 약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네. 그런 편입니다. 예. 조광특위 위원으로 내정이 됐어요. 이제 위원장도 있을 거고 나머지 또 위원도 필요할 텐데 조광특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광특위 구성은 총 7명인데요.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상 사무총장이 그 위원장을 맡게 조광특위 됩니다.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네. 김용태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나머지 당내 인사로 전략기획부총장인 김석기 의원, 조직부총장인 김성원 의원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제 전우책 변호사가 조광특위 외부위원으로 네. 선임되면서 이제 요구한 것들이 의결권이었습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당내 인사는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요. 전원책 위원장이 또 같이 요구한 외부위원 선임권인데요. 본인이 선임하게 될 외부위원들과 함께 4명이서 이제 당내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의 뭐 위원장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전원책 변호사가. 근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일단 인선을 좀 봐야 될 겁니다. 외부위원, 전원책 변호사 이외의 세 사람이 누군지 몇 년을 보면 대충 뭐 어떤 성향으로 하겠다는 건지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기자 간담회를 해서 뭐 외부위원 일부를 공개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못한 이유를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어제 통화에서 뭐 인선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사실상 내정했는데 만나봤더니 이분이 과거에 어떤 한국당 내 사람이랑 친해서 관계 준실도 꿈꿨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공정성 의심을 살 수 있어서 좀 고민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으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인적쇄신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전 변호사는 인적쇄신의 기준에 평소에 강조했던 게 이제 정치인들의 지식이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이제 지식을 인적쇄신의 1순위로 꼽았습니다. 지식이라는 건 뭐 전문성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 인터뷰를 보면 지식이 없는 지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건데요. 정치인 혹은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좀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국가 아젠다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는 공정한 당무 감사 기준을 세워서 당무 감사를 실시해서 당협위원장 교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오히려 김병준 비대위에서 모시고 온 전원책 변호사는 또 자신만의 별도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셈인데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뭐 당 안팎으로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사실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뭐 공적 가치를 소중히 하고 또 도덕성, 뭐 용기 이게 사실 보수의 전통적인 가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제대로 된 보수를 한번 해보겠다 이제 이런 선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분이 이제 좀 걸러내겠다고 기준으로 제시한 사람 그게 좀 있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 뭐 영혼 없는 모범생, 책상 물림 이런 사람들은 이제 곤란하다. 이제 이걸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또 이제 대신 등용시키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거친 들판에서 들꽃처럼 자란 젊은 인재들을 지금 기용하겠다. 전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이게 말이 너무 화려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분이 그 제시한 어떤 기준 같은 건 좀 우리나라 그 이른바 보수정당에서 좀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누구를 영입하느냐, 누구를 새 인물로 내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쳐내느냐 이것도 이제 큰 관심거리인데 그러면 이런 기준을 감안을 한다면 어떤 사람들이 좀 타깃이 될까요? 그러니까 온실 속 화초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무래도 이제 당내에서 이제 전망하는 것은 그동안 이제 한국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영남 의원들 그리고 손쉽게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전직 관료 혹은 교수 출신
이런 분들이 이제 타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도 실제 통화에서도 관료나 교수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제 온실 속의 화촉으로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대충 우리 정치부 기자들 하는 얘기로는 이제 TK, 친박 이런 게 떠오르죠. 영혼 없는 모범생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박들이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얼마나 이제 공정한 기준을 갖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정당에서 공정하다는 게 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정파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그 내부의 어떤 민주성, 공정성보다 더 중요한 게 당파성입니다. 그 정당의 깃발에 동의하는 사람, 그 정당이 내세우는 가치와 정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공정해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잣대를 들이대면 뭐가 좀 이제 안 맞는 거죠. 전원책 저강특위에서 뭔가 사람을 쳐내면은 당장 당사자들이 이거는 우리 계파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반발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새로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오면 야 이거 전원책 변호사하고 김병준 위원장이 우리 당을 접수하려고 한다. 또 이런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말만큼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당무감사도 실시를 하고요. 그러면 당무감사와 조강특위의 물갈이, 조강특위의 역할, 이건 아직 지금 정리가 안 된 건가요? 네. 조만간 당무감사위원회를 또 다시 한번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당무감사를 실시하고요. 그 결과를 이제 조강특위에 제출하면 조강특위는 그 제출받은 자료와 그리고 전원책 조강특위에서 제시한 그 인적쇄신 기준을 함께 고려해서 당협위원장 교체를 판단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김병준 위원장 아직 시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썩 그렇게 해나가야 일을 보면 많은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내년 초에 전당대회가 있는 거고 그 앞에 이 물갈이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박 사실 이제 인적 청산이라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친박 청산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이제 뒤로 밀리고 무산되고 이랬는데 그걸 위해서 당무감사 얘기도 나오고 저강특위 얘기도 나오고 겹겹이 계속 이제 어떤 장치를 마련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인적 청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은 정치라는 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 구단들 아닌가요, 다? 식사하면서 술 한잔하면서 문재인이가 어떻고 박근혜가 어떻고 이명박이 어떻고 5년에 한 번씩 선거하면서 정치 팔당 구단들 다 되죠. 근데 이제 사실은 정치를 국회의원은 어쩌다가 약간 운도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정치 지도자들 정당의 대표 또는 대선 후보 이런 사람들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요.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는 걸 지켜보면. 과거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이 어려울 때도 외부의 힘을 좀 많이 빌렸었어요. 네. 내부에서 좀 어렵다 보니까 대한변협 회장 하신 분들 이제 모셔다가 공천심사위원장도 맡기고 이제 이렇게 당이 어려울 때 이제 외부의 힘을 좀 빌리는 건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고요. 사실은 전원책 변호사 같은 분을 이렇게 영입을 해서 조강특위를 하더라도 내부에서 과연 얼만큼 그 막후에 어떤 중진들이 혁신에 공감을 해서 조정을 해 나가느냐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 대봉이 아마 좀 더 훨씬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내부적인 어떤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나요? 오히려 반대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당 지지율이 되게 높지 않은 상황이에요. 10%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출범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애초 자유한국당은 3일 출범 예정이었는데 오늘까지도 이제 출범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부 인사 영입 역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친박, 친이 쪽에 친박 혹은 비박 쪽에 발을 담궜거나 한편 분위기 때문에 어려운 측면도 있고 또 명망을 모시려고 해도 당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선뜻 동의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벌써 이제 당 내에서도 또 하나는 이제 인적쇄신에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요. 조강특위가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현역 의원을 교체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은 앞으로 당분간은 국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국회 활동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활동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반발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영남권과 달리 수도권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 상당히 밀리는 상황인데요. 네. 이분들까지 교체하겠다고 얘기하면 이분들은 당장부터 나 빼고는 뭐 이미 의석을 뺏겼을 텐데 라면서 반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아서 사실은 조강특위의 물갈이가 총선 공천으로까지 직결은 안 되기 때문에 그 파괴력이 별로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 지금부터 우여곡절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다시 회생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참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관심을 얻는 건 이제 맞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냉전 수구적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한 그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관심을 얻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청와대 업무 추진비 쟁점화에는 확실히 실패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임 정권 국정 파탄의 책임자들을 쫓아낸다면 그나마 주목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일단 일말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